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현재 저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에게 좀 더 쉽게 AWS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AWS 기반으로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고객 사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는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금 후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정훈 책임께서 직접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일부는 스마트 플랜트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정훈 책임께서 AWS를 이용한 스마트 플랜트 구축 여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 플랜트가 무엇일까요? 네이밍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플랜트 개념과 글로벌 및 국내 동향, 그리고 스마트 플랜트 구축에 도움이 되는 AWS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플랜트는 플랜트 산업에 클라우드, IoT, AIML 등의 기술들을 적용하여 설비 생산 능력을 높이거나 공정 운영 안정성을 향상하는 미래형 플랜트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해 오일앤가스,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현장 데이터들과 디자인 시스템, PLC, ERP와 같은 백오피스 시스템 데이터를 네트워크, IoT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널리틱스 및 AIML 기술들과 결합하게 되면 모니터링 및 공장 제어 자동화나 조기 알람, 결함 예측 분석 등과 같은 운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개발되고 사용하고 있는지 국내 및 글로벌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은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이 있지만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이시는 GE 프리딕스, 한일 CPS, 지멘스 마인드스페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오랫동안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만들었고 현재는 고객사들에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오일 및 가스 업계에서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체 개발 솔루션이 아닌 GE와 같은 선진 글로벌 솔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 개발 상용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산업에 가지는 보수성으로 인해서 실증 설비의 기술 검증이 부족하고 외산 솔루션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WS에는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구축 사례가 많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앱스트림 2.0입니다. 앱스트림 2.0은 완전 관리형 애플리케이션 및 데스크톱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앱스트림 2.0을 EPC 설계 및 정보를 관리하는 앱으로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 온 AWS입니다. AWS 클라우드는 고객이 안전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빌딩 블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렉을 구축하고 플랜트 현장 및 백오피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면 시스템과 사용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의 고객사인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정훈 책임님을 모시고 앱스트림 6.0과 데이터 레이크 온 AWS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을 구축하셨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화공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훈 책임 엔지니어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회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한국의 삼성 그룹사 중에 하나로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나 경유, 가스,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드는 화공 플랜트에서부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맑은 물로 만드는 수처리 플랜트, 스마트폰이나 TV의 디스플레이, 제약, 타이어 등을 만드는 산업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부터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및 O&M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IT를 전문으로 하는 또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와 같이 IT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아닌 조금은 IT에 덜 민감한, 안 좋게 말하자면 조금은 뒤처졌다고 할 수 있는 건설, 플랜트 인더스트리가 AWS를 통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플랜트 디자인 시스템을 AWS상에 구축한 이야기입니다. 플랜트 디자인 시스템, 흔히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단어로 말하자면 CAD입니다. CAD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종이에 연필과 자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는 곳이 전혀 없겠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오토캐드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플랜트와 같이 매우 거대하고 안전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는 설계 도면만큼이나 입력해야 할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기반 설계 시스템인 헥사곤사나 아비바사의 설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랜트 설계를 합니다. 플랜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플랜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종, 다시 말하면 전문 부서들이 협업하여 설계를 하는데요. 플랜트 공정의 전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공정팀, 그리고 제어 계측 장비에 대한 설계를 하는 제어팀, 전기 설계를 하는 전기팀이 있고, 이 밖에도 기계, 건축, 토목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엔지니어가 설계를 수행합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면 각 공종별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설계 프로그램들을 나열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헥사곤사의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하여 플랜트 설계를 합니다. 참고로 헥사곤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랜트 디자인 시스템 개발 회사로서 헥사곤사의 플랜트 설계 제품들은 전 세계 플랜트 설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헥사곤사의 모든 설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접속하는 투티어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회사가 같은 나라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첫째가 오프라인 워크쉐어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회사가 협업하는 회사에게 전달할 도면, 데이터 등을 추출하여 FTP 형식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도면이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동안에 해당하는 도면을 수정할 수 없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하루에서 이틀이나 걸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트릭스 등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첫 번째 방식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긴 하나, 시트릭스 호스트 서버와 가까운 위치의 회사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먼 곳에 있는 회사는 엄청 느리거나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릭스 기반으로 설계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이 시트릭스 기반 환경을 관리하는 관리자 등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3D 설계 프로그램만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싱크 방식이 세 번째입니다. 이 방식은 오라클사의 골든게이트와 같이 피어투피어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방식의 문제점은 협업하는 회사 간에 전용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런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정성이 100%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용선 구축과 이 전용선을 유지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며,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오라클 골든게이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SQL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매우 고가이며, 게다가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DBA 등의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계를 아마존 앱스트림으로 극복했습니다. 저희 건설 현장은 멕시코에도 있는데요. 멕시코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약간 오지의 지역에도 좋은 환경에서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 세계 9개 리전 중에 우리와 협업하는 회사나 현장과 가까운 리전에 앱스트림을 위치시켰으며,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초기 설계 환경 셋업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리전에 각 설계 프로그램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위치시키고, 오토스케일을 통해 확장성을 만들어 놓고 같은 위치에 앱스트림을 구축하여서 싱가포르 리전과 가까운 나라들, 인도, 태국, 한국 등의 협력회사에서 접속해서 같이 설계 협업을 하게 되고, 인도, 태국, 한국 등의 협력회사에서 접속하여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레곤, 뭄바이, 바레인과 같은 협업회사나 현장과 가까운 리전에 앱스트림을 구성을 하여 그 근처에 있는 회사들이 접속을 하여 설계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3D 설계 또한 구성은 2D와 비슷하지만 2D와는 또 다르게 매우 성능이 좋은 워크스테이션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T4 텐서코어 GPU 기반인 G4DN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저희는 앱스트림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보안과 안정성을 위하여 AWS 백본 네트워크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하고, 이 구성된 트랜짓 게이트웨이 구간을 인터리전 피어링을 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원활한 환경에서 3D 설계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 환경을 앱스트림으로 전환한 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최초의 수주해서 글로벌 설계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데까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 걸리던 기간을 저희는 최소 1주에서 2주 사이로 대폭 줄였고, 플랜트 설계 프로그램은 한 사용자당 적게는 4천만 원, 비싸게는 1억이 넘는 아주 고가의 제품인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런 고가의 라이센스를 강제 회수하도록 하여서 많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고객들에게 설계 자료를 공유해서 고객이 설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희에게 설계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3D 설계자들에게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을 지급했던 걸 이제는 인터넷만 되는 일반 사무용 PC만으로도 3D 설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PC에서 웹브라우저나 앱스트림 전용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고성능의 3D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그게 회사든 집이든 재택근무를 하던 어떤 성능의 PC를 사용하던 모두 같은 사용자 경험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아마존 앱스트림 덕분에 코비드와 함께 가는 요즘 세상에 어떤 설계 지원 없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데이터뱅크 플랫폼입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서 모든 설계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큰 일을 해냈고, 이제는 이런 설계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평균 1년이라는 아주 긴 설계 기간 동안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찾고자 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별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플랜트 설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너무 복잡해서 데이터가 분명히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를 통합하여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90% 가까이가 IT 전공자가 아닙니다. 이런 IT 전공자가 아닌 설계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잘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잘 아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어드민에게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싱가포르, 많은 동남아 등의 발주처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모든 설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A라는 설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설비가 허용하는 압력을 어떤 부서에서는 100바라고 입력을 했고,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200바라고 입력을 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를 체크하지 못하고 이런 자재를 구매를 하고 제작을 하고 현장에 시공까지 만약에 했다면 크게는 몇백억까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 자동화를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자동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는데,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설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호출하고, 이로 인해서 이런 설계 데이터베이스 부하로 인해서 정작 설계자들이 제대로 설계를 할 수 없는 역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건 오라클을 쓰고 어떤 건 MS SQL을 쓰고, 게다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위치도 전부 달라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장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슈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과 데이터뱅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뱅크는 데이터 레이크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더해 모든 설계 데이터를 데이터뱅크 플랫폼 한 곳으로 모으고 이곳에서 분석, 집계, 계산을 해서 이 데이터를 웹 서비스를 통해 여러 부서에서 쉽게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데이터뱅크 구성을 위해 AWS 내에 구축된 프로젝트들은 데이터뱅크, VPC와 트랜지 게이트웨이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AWS 내에 없는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VPN으로 연결합니다. 설계 데이터는 AWS 글루를 통해 ETL을 하게 되고 파일 형식의 데이터는 AWS 데이터 싱크를 통해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온 설계 데이터 그리고 파일은 S3에 적재되어 집계와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부 빠르게 조회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아마존 오로라로 넘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를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람다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해 삼성 엔지니어링의 설계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을 보면 1차로 S3 오리지널 버킷에 모든 설계 데이터를 매일 파티셔닝하여 적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는 각 프로젝트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게 집계, 분석을 한 후 클린이라고 명칭한 두 번째 버킷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계산하여 마트라는 버킷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트로 넘어온 데이터 중에 설계자들이 쉽고 아주 빠르게 조회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아마존 오로라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트로 넘어온 데이터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REST 방식으로 API를 제공하여 URL에 프로젝트 명이나 설비명을 입력하거나 또는 URL에 쿼리 스트링 형식으로 설비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JSON 형식으로 API 게이트는 리스폰스 하게 됩니다. 이렇게 JSON 형식으로 리스폰스된 이런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된 데이터로 더 이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개별적으로 커넥션하여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런 API를 이용해서 AWS 퀵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공정팀에서 도면에 추가한 A라는 제어 설비를 제어팀에서도 추가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A라는 제어 설비가 3D 모델링에 잘 반영이 되어 제작 도면까지 나왔는지 등을 수십 개가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행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않아도 바로 대시보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발주처들이 DT를 하기 위해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원하고 아주 디테일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의 고객, 즉 발주처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핸드오버하기 위해서 현재 설비에 대한 속성의 정합성이 부서별로 몇 %나 일치하고 있는지 등도 이렇게 아마존 퀵사이트에서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마트를 통해 그리고 퀵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본인에 맞게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설계자들이 원하는 인사이트를 찾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동안 이 시스템, 저 시스템 하나씩 뒤져 부서별로 본인 부서가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아주 매뉴얼하고 이런 수동적인 업무를 저희는 데이터뱅크를 통해 아주 쉽게 수행하게 되어 이렇게 불필요하게 소요된 이런 맨아워를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저희는 줄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객, 즉 발주처에게는 실제 저희가 건설한 플랜트 현장과 일치하는 정확한 설계 데이터를 우리가 핸드오버하게 되어 고객이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로 공장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 품질을 높여 원가 그리고 재시공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저희 쪽 설계 품질도 매우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스마트 플랜트의 시작을 알렸고 클라우드에 모아진 수십억만 건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하고 분석하여 이곳에서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 AI, ML을 더해 우리만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이 이쪽 데이터뱅크 플랫폼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시작으로 우리는 아마존과 이런 POC 테스트를 했습니다. 발주처의 설계 요구사항에 맞춰 우리가 설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 시작을 아마존 캔드라를 이용했습니다. 아마존 캔드라를 이용하여 책으로 몇백 건이나 되는 규모의 플랜트 설계 요구사항 문서를 단 몇 분 만에 모든 기초 분석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자연어로 예를 들어 현재 배관 속성 입력 기준에 맞게 지금 우리가 설계를 잘 하고 있냐라고 캔드라에게 물어보면 캔드라는 발주처 요구사항 문서를 확인하여 배관 속성 입력 기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람다는 데이터뱅크 플랫폼과 연동되어 현재 배관 속성 입력 현황을 확인해서 캔드라랑 비교를 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 엔지니어들은 쉽게 웹이나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자연어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EPC만 잘하는 회사가 아닌 IT 기술 또한 선도하는 회사가 되어 고객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이정훈 책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AWS 기반 글로벌 스마트 플랜트 시스템 구축하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는 강연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